네, D-47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근데 여전히 안개 속이고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다 박빙이다.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등등등 얘기가 많은데요. 자, 현재의 각 후보별 대선 판세 분석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편인데요. 며칠 전에 또 이재명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5가지 제안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정치 컨설턴트 스토리다 대표이신 유승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뭐 강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번 대선 총평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 비호감 대선이다 뭐, 뭐 이런 그런 얘기도 하죠. 하는데 이런 선거 처음이야. 아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엔 특히 이제 그런 특히 얘기를 더? 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심지어 예. 뭐 이제 정치가 너무 재밌어서 넷플릭스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저는 뭐 다들 얘기하듯이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원래 이제 선거가 진행돼서 네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호감도가 좀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네네. 여전히 호감도는 정체 상태에 네.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네. 그 과거가 미래를 송두리째 집어삼킨 선거다. 뭐 과거가 미래를 예. 아 그러니까요. 원래 대선이라는 게 전망적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전망에 대한 큰 전망에 대한 이 쟁점이 없어요. 장점이 없고 다 과거.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소확행 심쿵 좋습니다. 좋은데 네, 맞습니다. 그것만 있다라는 게 그렇죠. 문제죠. 예. 국가 비전이나 예,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어젠다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것도 이번 대선의 큰 특징 중에 네.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고 있다. 네. 그다음에 국가 비전 등 거대 아젠다가 실종돼 있다라고 이제 2가지 총평해 주셨고요. 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좀 좁혀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18일에서 20일 3일간 했고요.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7% 순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35% 박스권에 gat혀 있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네. 합니다. 오래됐죠. 예, 어떻게 찍고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35%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왜 갇혀 있나 먼저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구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구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정권 구도가 교체는 아니냐. 이게 이제 55대 35 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질 때는 네. 10%까지 좁혀져요. 네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구도가. 네. 그렇다가 15%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다시 20%를 벌어졌고 네. 20%보다 더 벌어지는 양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 구도가 아주 강하다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네네네. 그래서 구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네. 이 선거를 이렇게 압도하기가 쉽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서 가장 답답하실 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본인이죠, 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올라갔다 이 출렁이는 게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거의 한 7% 가까이 오른 것 같거든요. 갤럽 네. 조사 같은 경우도. 네네.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17%까지 올라와 있는데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35% 네. 안팎에 이렇게 갇혀 있는 뭐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구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예, 구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그 박스권 돌파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구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건데. 예. 원래 이제 정권 교체가 항상 이니셔티브를 집니다. 주도권을. 그렇죠. 모든 선거에서. 모든 선거는 도전자의 선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구도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과거 대 미래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과거 대 미래. 그 정권 재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과거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미래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구도가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작은 이슈, 소확행 이슈만 갖고는 그런 구도 전환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예를 드는 게 이제 네.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 예를 좀 많이 들어요. 포워드. 그거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재선이라는 게 기득권자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니까 미국은 그렇죠, 4년 그렇죠. 중임제니까. 예, 예. 근데 기득권자가 선거에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실업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네. 5월인가 6월인가 오바마 그 대통령이 TV 인터뷰에 나와서 네. 아주 돌발적인 공약을 발표합니다. 네. 그게 동성혼 합법화 공약이었어요.
미국 전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뒤집어지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롬니와 그 기득권 교회 예. 그 권력들이 오바마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오바마가 미래가 되고 예. 거꾸로 이제 오바마가 도전자가 되는 이게 네.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진 네. 사례가 네. 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 이번에 이제 이 전선이 왜 강하냐, 정권 교체 전선이 왜 안 무너지냐면요. 네. 단지 정권 교체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반기득권 프레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 30대는 네. 그 민주당 586을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갖고 있는 이 반기득권 프레임을 함께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도가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기득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원래 약간 도전자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제야의 지금 도전자 느낌이죠. 그게 지금 상당히 옅어졌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프레지덴셜 그다음에 뭐 실용, 예. 경제 대통령 이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기고 있을 땐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이기고 있을 땐 논점을 안 만드는 게 좋은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지율 자체는 엎치락뒤치락 이 박빙이지만 네. 구도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중도층이 붙을 때는 네네.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현실 인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직 이제 민주당 내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위기 의식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를 미래 대 과거 대 미래의 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다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대장동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네. 이분이 갑자기 모두 전환을 합니다. 네네. 잘했다 해서 반성과 성찰 그렇죠.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지혈을 하죠. 이게 흘리던 피를 멈추고 네네. 지지율을 복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그거 우리 이제 지금 이 대통령 후보에 나서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면 20, 30대가 싫어합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잘했는데 왜 세상이 이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당연히. 거거든요. 예. 반성과 성찰 모두 좋고 소확행 공약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만 뭐가 있어요? 이게 더 담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를 규정할 때 저는 선진국이 되고 나서 치러지는 첫 번째 대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3만 불 시대에 치러지는 첫 번째 대선입니다. 네, 네. 그러면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그 공동체에 대한 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하선상에서 산업화, 뭐 민주화, 선진화 이런 게 이제 큰 그렇죠. 담론의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기하선상을 이미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예. 큰 가치.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큰 가치. 선진화 이후의 담론. 그래서 뭐가 우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세계 5위 국가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지금. 그거 근데 가슴 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5위 국가 뭐냐 도대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기득권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선진국에 합당한 인권과 이 지구적 공헌을 해야 됩니다. 인권과 지구적 예. 공헌. 거기에 예.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느라고 미뤄뒀던 과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네. 이게 차별금지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자꾸 얘기하시느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게.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글로벌 리딩 국가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갖춰야 될 것들은 갖추고 가자.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게 뭐 대단한 법도 아닙니다. 이거 헌법적 네. 가치를 실현하자는 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교회들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네. 강하게 나라의 어젠다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추격자 모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겨우 따라가는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이거 되게 우리나라 후진국이거든요. 그 방면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도 그렇지만 무역도 G200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무역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 중에 대전환 이미지가 지금 있잖아요. 대전환. 예. 대전환 선대위, 시대전환 선대위 뭐 이렇게 무슨 뭐 전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대전환 선대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대전환할 것이냐. 그럼 저는 두 가지를 꼽으면 두 가지. 인권에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인권. 우리도 선진국이 됐는데 네네. 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좀 없애는 이제 방향으로 가자.
예. 하는 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네. 좀 저는 기후위기 대응은 굉장히 급진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네. 5위가 되려고 하면 네. 5위에 걸맞는 거의 독일 수준의 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좀 갖고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전자 과거와 미래에서 미래 프레임을 미래를 대표하는 이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부터 나올 수 그렇죠.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 이번 선거가 또 하나가 이제 여야 주요 후보가 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의도 정치에서.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그 여가부 폐지 같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어젠다를 갖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예.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근데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담하게 싸우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어요. 자기들 이대남을 공략하겠다 이러면서. 네네. 근데 제가 이 선거를 해보면 네. 그렇게 해서 이대남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네. 이대남이 오는 것은 네. 가령 586 기득권이 문제면 네. 586 기득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혁신할 것인가의 대안을 내놔야 음. 그래도 마음을 삐끔 열고 네네. 뭐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괜히 그쪽에 가서 기웃거리면 네. 그 국민의힘 프레임만 강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네. 이재명 다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 글에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불평등과 맞서는 이재명, 공정한 성장을 만드는 이재명,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를 만드는 이재명, 사회적 경제적 약자 곁을 지키는 이재명,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고히 지키는 이재명, 예. 코로나19 재난 극복 현장 사령관 이재명, 예. 뭐 이런 그렇죠. 이재명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미지인데 그렇죠. 이것이 갖고 있어요. 예. 이것이 자꾸 이제 자기 이 소신도 이제 중도층을 겨냥하면서 뭐 이제 소확행 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네. 그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이재명의 이야기, 이재명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숨었어요. 그러니까 변방에서 예. 변방에서 저기 어디 저 만주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저 어디 변방에서 잘 싸우는 장수가 한 명 나타나서 네네. 도성에까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까지 그 치고 올라왔던 이재명의 도전자다움 예. 또 대전환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물거졌다. 그렇죠. 선거라는 게 미래로 간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거든요. 예.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라는 네네.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선거이고 예. 거기서 뭔가 이제 이 구도를 가령 정권 교체냐 아니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아, 미래를 누가 잘 만들어낼 거냐, 우리의 삶을 네네. 누가 예. 전진시킬 거냐,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설레임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왜 부각이 안 되고 뒤로 좀 있을까요? 숨었죠. 뒤로 숨었고 좀 그거를 전면에 좀 그렇죠. 내셔야 담대함을 된다.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서 차별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네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늘 이제 이 요구를 드리는 게 네. 더 용감해지셔도 된다. 아, 더 용감해져라. 네. 용감한 사람 좋아하지 비겁한 네.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제 네. 이게 한번 기존에 당내 경선을 할 때 사이다 이재명이었다가 네. 김 빠진 사이다로 갔다가 다시 또 사이다로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경선에서는 도전자 이재명이었다가 대통령감 이재명으로 지금 근데 또 그것도 이게 프레지덴셜하다는 프레지덴셜하다. 게 뭐 그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대장동 사건 때 예. 그냥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그래서 자꾸 이슈와 태도를 사람들이 혼동하거든요. 네네. 그 태도는 겸손할수록 좋은 거예요, 원래. 그렇죠. 하지만 이슈를 다루고 미래를 얘기할 때는 담대하고 용감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고 용감한 얘기를 겸손하게 한다. 네. 이게 사실은 프레지덴셜함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 자꾸 헷갈려요. 이걸 다 혼동해서 이슈와 태도를 혼동해서 이슈를 센 걸 하면 태도도 막 세져요, 막. 세져야 하고 목소리도 커지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담대한 이야기를 겸손하게 하라. 예. 아유, 좋습니다. 전에 그 룰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룰라가 선거 2002년에 할 때 제가 갔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부르주아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이런 선거 슬로건이었는데 당선될 때 선거 슬로건은 번듯한 브라질. 예. 국제적으로도 위신이 탁 서는 브라질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수표를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중도 보수표까지 끌어와야 이제 선거를 이길 수가 있는데 네.
그게 가령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은 전략적 실패예요. 그거는 보기에는. 이재명하고 나는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재명은 예. 위대한 대한민국 그렇죠. 대전환 도전 이런 게 왜냐하면 어울린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이 나라다운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 촛불과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나라다운 나라였는데 예. 그걸 계승하는 게 뭐겠어요? 그건 나라다운 나라를 뭘로 만드는 거냐?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하고 좀 어울리는 네네. 이야기이고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네. 이거를 말아나가는 게 이제 캠페인의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글을 보면 민주당 기득권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된다. 예. 민주당은 사실 뭐 20대들이 보기에는 빼박 기득권이죠. 빼박 켄트라고 그러죠. 뭐 어떻게 기득권 내려놓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이게 혁신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영선 후보가 둘 다 주요 정당의 후보가 됐다는 건 네. 정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치 혁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네. 희한한 선거입니다. 역대 선거 중에 대통령 선거 중에 네.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이 주요 어젠다로 올라오지 않은 첫 번째 대선이에요, 이번이. 네. 정치에 대한 불신은 가장 높은데 네. 이분들은 혁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득권, 반기득권, 2030의 반기득권 네. 정서를 해체시키려면 네. 586 핵심들이 네. 가령 이 임명직 포기 선언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DJ 때도 했어요. 그때 이제 97년 때 건너갑 등. 건너갑 하나갑 등에서 7인방이 임명직 포기 선언을 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도층들을 안심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쟤들이 설치고 다니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을 찍고 싶은데 민주당을 보면 이렇게 이제 네네네.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혁신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하는 것보다 내려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내려놓으면 있잖아. 금방 마음이 누그러져요. 되게 착하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네. 예. 자, 오늘 재밌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 뭐 단일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말씀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다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미래와 과거의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좀 더 큰 얘기, 큰 아젠다를 가지고 이재명 다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 안의 기득권은 내려놔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승찬 스토리다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